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왜 한국인들은 난시에 더 관심이 많은 걸까요? 글쎄, 그건 뭐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예전부터 뭐 난시가 굉장히 나쁜 굴절 이상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점이 너무 지나치게 망막의 앞쪽에 맺히는 근시 혹은 뒤쪽에 맺히는 원시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시성 난시 혹은 원시성 난시가 있는 경우는 앞쪽이든 뒤쪽이든 하나가 아니라 초점이 둘로 맺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건 타고나는 겁니다. 근시나 뭐 원시나 이런 것들은 시력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도수가 변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근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이때쯤 근시가 처음 생겨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조금씩 도수가 진행할 수 있는데요. 난시는 그렇지 않아요. 난시는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이 한 2살, 3살 요 정도에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고드리는 거는 3세에서 5세 정도 의사소통이 되고 검사에 어느 정도 협조를 할 수 있게 되면 난시가 심하지 않은지 한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력 검사랑. 특히 이제 부모님이 난시가 좀 심한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근시, 원시 이런 것들도 유전이 되지만 난시도 유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력이 굉장히 높은 질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살에서 5살 사이에 난시의 존재 여부나 시력의 발달 상태에 대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검사가 자동 굴절 검사계, 풍선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자동 기계가 소리를 삑삑 내면서 측정하는 그런 장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난시를 측정하는 검사인데, 그런 것들은 굴절 이상, 아까 얘기한 근시나 원시, 난시를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기본 계측 장비이고, 그것 말고도 각막의 모양을 측정하는 각막 지형도 검사, 각막의 안축장이나 도수를 측정하는 안축장 검사, 뭐 이거 말고도 전환부 OCT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각막의 형태학적인 문제 혹은 녹내장들을 검사할 때 쓰는 전환부 장비, 이런 모든 것들이 난시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 장비예요. 병원에 있는 장비만 해도 뭐 펜타캠, 갈릴레이, 그 다음에 시리우스, 카시아, 그리고 IOL 마스터, 아르고스, ARK, 제가 지금 찍은 것만 해도 7가지가 되죠. 이런 장비들이 측정하는 원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난시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난시만 있어도 시력이 좋지 않죠. 근데 이제 그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난시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난시를 우리가 3가지로 나누거든요. 근시성 난시, 그리고 복합 난시, 그리고 원시성 난시. 난시는 아까 제가 초점이 2개로 맺힌다고 했잖아요. 그 2개가 망막보다 둘 다 앞쪽에 있으면 근시성 난시고, 하나는 앞쪽, 하나는 뒤쪽에 있으면 복합 난시고, 둘 다 뒤쪽에 있으면 원시성 난시예요. 그 각각에 따라서 보이는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것도 어쨌든 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교정을 하는 게 당연히 좋기는 하죠. 이제 잘 보이는 게 잘 안 보이는 것보다 불편할 건 없으니까 시력이 나쁜 채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시력을 가지는 게 생활이 편리할 거예요. 근시가 심하지 않고 난시만 심한 경우라면 스마일 프로 혹은 라섹 같은 방법으로 교정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근데 이제 고도근시가 있으면서 난시가 있다라고 할 때는 각막 수술을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께나 이런 것들이 혹은 형태가. 그럴 때는 렌즈 삽입을 하면서 난시를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토릭 IC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난시를 동반해서 교정할 수 있어요. 근시나 원시는 양만 정확하게 치료를 하면 되는데, 난시는 양과 방향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거 하나도 어긋나면 100% 교정이 안 되고 부분적인 교정밖에 안 되는데, 토릭 ICL이나 토릭 IOL 같은 난시가 들어가 있는 렌즈를 눈 안에 삽입을 해서 위치를 딱 정확하게 맞출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유성펜을 이용해서 각막의 주변 부분에 내가 렌즈를 늘 방향을 점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그 디지털 마커라 그래서 제가 직접 점을 안 찍어도 기계가 수술 현미경에서 어디로 렌즈를 넣어야 되는지를 라인을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움직이면 그걸 쫓아가면서 디지털 마커가 이 방향으로 ICL을 넣어라 라는 라인을 그어주는 그런 장비가 있거든요. 그 디지털 마커가 뭐 칼리스토라든지 베리온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장비들이 있는데, 저희 병원에 그 2가지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렌즈를 정확한 위치에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정을 할 때 우리가 똑같은 렌즈를 쓰더라도 얼마나 교정 효과가 큰지는 그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교정 효과를 가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고도근시가 있는데 난시가 심한 친구들은
렌즈 삽입술하면은 렌즈가 도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렌즈 삽입 수술을 할 때 상품명으로 에보 ICL이라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검증되고 가장 안전한 렌즈,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인데 단점으로 대두되는 것 중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건 뭐 요즘 인터넷으로도 워낙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어서 그 렌즈는 눈 속에서 막 쉽게 막 뱅글뱅글 돌아간대더라. 그런 얘기들이 조금 너무 과장되게 얘기가 많은데요. ICL 수술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위치를 좀 조정하거나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희박해요. 100명 토릭 렌즈를 쓰면 1명 내지 2명 굉장히 희박한데 그 1, 2%의 환자들도 다시 조정을 하면 대부분은 그 자리를 유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렌즈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조금 과장된 얘기고 렌즈가 돌아갈 아주 드문 경우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저 같은 경우는 10명을 ICL 수술을 하면 거의 한 7명 정도가 토릭 ICL이거든요. 그래서 토릭 ICL에 대한 경험이 좀 많은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을 받으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너무 막 이렇게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과장되게 막 얘기들이 많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 같아도 그걸 보면 걱정이 되겠더라고요.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안심하셔도 될 정도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은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경험이 많은 저 같은 의사를 찾아오시면 돼요. 네.